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제가 강남학원을 일주일에 3번 왔어요. 월요일날 수업하러 왔었고, 수요일날도 합격생 그 발표한 날이라서 뭐 또 그 유튜브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은 합격생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걔 3일 출근했더니 몸이 못 견뎠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말 동안 이제 열심히 쉬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습니다. 낫고 이제 일단 오늘 수업이 이제 우리 그 기초인문이 끝나는 날이죠.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우리 책에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쭉 훑어볼 거예요. 훑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공시법에서 이제 특히 등기법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설명을 쭉 한번 드릴 거, 이제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그 이제 중요한 건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어디가 중요하대더라. 이렇게 이제. 어디가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전체적 이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보시고 지난주 복습 잠깐 할게요. 자, 책 한 표 주시죠. 자, 표 보시면 386. 그거 이제 우리 지난주 수업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거기 내용에 의한 분류. 용어가 쭉 나와 있어요. 크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등기를 크게 이제 4개로 잘랐어요. 첫 번째가 이제 대상에 따른 분류. 두 번째가 내용에 따른 분류. 세 번째가 효력에 따른 분류. 네 번째가 방법이나 형식에 따른 분류. 4개고. 첫 번째. 자, 대상에 따른 분류는 2가지. 뭐 있다? 그 이제 표제부 등기와 갑굴구 등기. 표제부 등기는 다른 말로 표시의 등기라 부르고, 갑굴구 등기는 권리 등기. 이렇게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는 되게 종류가 많았어요. 이제 6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기입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등기, 말소와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첫 번째 이제 기입 등기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등기를 처음 기입하는 게 기입 등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등기는 기입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뭐 각종 설정 등기 다 이제 기입 등기입니다. 기입 등기하고, 후에 그 기입 등기를 이제 변화를 주는 게 나머지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변경 경정은 공통점이 있어요.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하고,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뭐하고?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용어 정의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말소와 멸실은 전부죠. 전부인데, 말소 등기는 이렇게 해서요.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을 때, 등기 원인이 이렇게 이제 등기 원인이 이제 주로 이제 계약이었어요. 계약. 그래서 계약이 이제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또 이제 전세권에서 기간이 만료했을 때, 또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그때 이제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지운다. 자, 그 다음 멸실 등기도 전부인데, 멸실 등기는 뭐가 전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하면 더 이상 그 등기부는 이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등기부를 이제 없애버려야죠. 그게 멸실 등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말소 회복은 대상이 전부 일부 다 됐어요. 다 됐고. 그럼 이제 말소 회복은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부적법 말소했을 때, 또는 이제 불법 말소했을 때.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등기가 이제 불법 말소가 되면, 불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아니지.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으니까 그 등기는 효력이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금 이제 회복시키자 그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이제 그 말소 회복은 등기가 어떻게 됐을 때? 부적법 말소했을 때, 또 불법으로 말소했을 때 다시금 살려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해 이제. 그래서 그 용어들은 이제 오늘 3교시에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다. 자, 그 다음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는 2가지. 거기 이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래서 이제 종국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그게 종국 등기고. 그래서 대부분 등기는 종국 등기예요. 그다음 이제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해도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이게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가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 오늘 가등기는 오늘 이제 4교시 수업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 4타임 할 거예요. 4타임인데, 4타임이지 4시간 아니에요. 쫄지 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45분씩 4타임 수업할 거예요. 1시 반에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2가지 이제 가등기와 처분 제한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는 2가지죠.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제 등기부 순위번호가 1, 2, 3, 4. 요게 주등기예요. 독립등기. 그 다음 이제 부기등기가 있죠.
부기 등기는 이제 순위 번호가 1-1번, 2-1번 요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부기 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인다. 다시 1번, 다시 2번. 가지 번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쓰인 용어들이 이제 그 기본 용어들이에요. 이제 용어 정의 쭉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거 왔어요. 이제 등기의 대상. 이제 등기할 대상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랬죠. 부동산이고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고. 그럼 이제 토지는 문제가 없죠. 일필의 토지가 등기할 사항이고 문제는 건물이 문제예요. 자, 그럼 건물은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토지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건물에 관한 판례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1장은 그 두 개 보시면 돼요. 쭉 넘어가서 이제 자 하나만 확인할게요. 401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랬죠. 등기하면 떼보라 그랬죠. 또 우리 이게 대부분 다 아파트 사시죠? 그래서 아파트는 조금 달라요. 등기부가. 그래서 이제 401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내가 301호 살아요. 내가 이제 3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떼면 크게 이제 4개 부분을 줘요. 제일 앞에가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에 301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자, 일동 건물의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위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이제 밑에는 뭐가 들어온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제목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말이 이제 아파트 부지에 관한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지금 건물 등기부인데 특이하게도 뭐가 들어와 있어요? 토지가 들어와 있다고 지금. 이게 특이한 사항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01호 표제부를 딱 보면 이제 거기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위에는 무슨 칸? 위에는 이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가 들어온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래서 대지권 표시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내가 301호를 사면 301호만 사는 거예요? 토지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대지권 표시야. 이렇게 이제. 아파트는 특징이 뭔가 하면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이게 이제 대지권 등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자, 그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3장. 3장은 이제 자, 하나 이제 여기 402페이지 그림 좀 볼게요. 자, 일단 크게 이제 등기를 등기 절차도를 크게 4개로 잘랐어요. 첫 번째는 이제 등기 형태 물어보는 거 하나. 형태 파트. 우리 지난주 이 부분 봤어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정보란 말이 서류 파트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법. 또 하나 이제 신청 후 절차. 총론 파트를 크게 4개로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우리 지난주 형태는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이제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 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요거 대신에 서류. 요게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제 요 서류 파트가 등기에서 되게 어려워요. 또 이제 명색이 우리가 이제 보세요.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다 공부하고 나면은 적어도 등기 좀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요거만 해결되면은 할 수 있어요. 서류 파트. 서류 파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후 절차인데 요 신청 후 절차 파트도 내용이 간단해요. 보통 시험 2문제 나와요. 이제 2개 나오고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4장 파트는 우리가 표시 등기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표제부 등기. 5장 파트는 권리 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게 크게 이제 그 3장과 5장 위주로 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하나씩 볼게요.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 형태에서 이제 한 개 안 본 게 있어요. 어딘가 하면 407페이지. 제3자에 의한 등기. 407페이지 가시고. 자, 그럼 다 정리할게요. 우리 등기 신청을 원래 이렇게 했어요. 원칙은 공동 신청 그랬죠.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으면 누가 등기하러 와야 돼요?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세요. 원칙은 공동. 예외는 이제 갑이나 을이나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런 거 어때? 상속 등기, 공동 단독. 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렇지. 내가 건물을 처음 졌다. 누구랑 가요? 혼자 가는 거야.
원칙은 공동이고 예외가 단독 이렇게 있고 또 요 파트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제3자는 뭔가 하면 우리가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 외 3자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 명칭이 좀 특이한 명칭이 많아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요거 나올 거예요. 이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새로운 단어 하나 나왔어요. 포괄승계인. 두 번째 요거 와서 이제 두 번째 대위 등기다. 자, 혹시 이제 요 대위라는 말을 우리 한번 봤었어요. 우리가 지적호할 때 토지 이동에 대위 신청 그랬어요. 소유자 할 거를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대위란 뜻이에요.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제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뭐 채권자 대위 등기, 구분 건물, 또 이제 건물의 멸실, 또 신탁이나 수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명치함 쭉 보시면 돼요. 책에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 하나씩 보시고 설명 이제 드릴게요. 이제 자 407편 오시고 첫 번째는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인데 자 집한 보세요. 이제 자 일단 요 포괄승계인을 보기 전에요 하나 볼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림 보세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 을은 뭘 받아요? 상속. 그럼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얘도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럼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럼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 상속이 되는 거야. 상속.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게 상속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A와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1번. 그럼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A가 C한테 소유권 넘겨줘야죠. 자, 근데 A가 C한테요. 소유권을 안 넘기고 있다가 A가 사망을 딱 했어요. 자, 문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이제 C가 대금 다 줬어요. 자, 근데 A가 등기 안 하고 사망을 딱 했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A는 C한테 등기의 의무가 있죠. 그 의무는 소멸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원칙은 A가 사망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A로부터 B 앞으로 상속등기 먼저 하고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B가 C한테. 근데 문제는 요 C랑 계약한 게 누구예요? A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등기가 실체한 게 안 맞아요. 어차피 이제 계약은 누구랑 누가 했다? A와 C가 했죠. 요때 이제 B가 이렇게 등기 안 하고 B가 직접 이제 A로부터 C 앞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끝내자. 이렇게. 요게 이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예요. 자, 이제 다시 보시고 이제 요 B가 상속인이죠. 자, 보세요. 포괄승계는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아버지는 A고 아들은 B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리만 아들한테 넘어가요?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죠. 그게 포괄승계예요. 이렇게. 포괄승계라는 말 안에는 상속인이 포함된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문제는 보세요. 여기서 이제 B가 상속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한 번에 넘겼죠. 그 문제는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서 상속등기 저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이죠. 그럼 여기서 포괄승인에 대한 등기할 때는 요거는 공동 신청이에요. A가 없이 누구랑 B와 C가 같이 와라 그 말이에요. 이제. 뭔가 이제 특례 조항이에요. 원래 등기를 2번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계약은 누구랑 누가 했다? A와 C가 했으니까 요때 한 번에 이제 B가 A로부터 등기를 넘기겠다. 요게 이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포괄승계인 나오면 상속인 그러면 돼. 그럼 이제 요거는 상속 등기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그럼 한 개는 상속 등기고 또 하나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두 개는 다른 내용이에요. 용어를 아셔야 돼. 그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407 보세요. 자, 거기 3번에 1번 포괄승계인이 나와 있죠? 의의 별표 치고 줄 준 거 보세요. 꼭 이 말이 와야 돼.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이 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으나라고 돼 있죠? 이 말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딱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A와 C가 우선 뭘 체결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A가 C한테 등기하기 전에 어떻게 됐다? 사망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때는 굳이 등기를
두 번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끝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용어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와요. 이제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뒤에 볼게요. 자,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가름하여 행하는 등기 신청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제 등기를 한 번에 끝내겠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용어 정의하세요. 자, 포괄 승계인 간단하게 두고 상속인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건 옛날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지금 이렇게 불러 이제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다. 여기는 꼭 이제 이렇게요.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등기하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어 정의가 이제 시험에 매년 뜹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림 구분하셔야 돼. 자, 왼쪽 그림은 뭐다? 상속 등기고 오른쪽은 뭐다?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명칭이 되게 좀 특이하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두 번째 대위 등기인데요. 자, 이제 사건 하나씩만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파트가 의외로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이제 고개 드시고 자, 책에 좀 줄 거드릴게. 이제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 줬다. 그럼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뭐 해야죠? 소유권 등기 해야죠. 자, 근데 을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 주고 토지를 샀는데 을이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물어봤어. 자, 너 왜 등기 안 해? 그랬더니 을이 씨구더니 그래요. 예, 채권자가 100명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을한테 채권자가 100명 있대. 쟤 뭐예요? 잘 나가는 빚쟁이야. 명색이지 보세요. 명색이지. 잘 나가는 빚쟁이에요. 자, 근데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 채권자들이 가만히 이제 안 있겠죠. 그 등기하러 버티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을한테는 채권자가 병이 있어요. 얘가 을의 채권자인데 얘가 이제 둘이서 계약하는 걸 봤어요. 그 병이가 막 꿈에 막 부풀었지. 왜 꿈에 부풀었어? 등기하면은 뺏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병이 밤마다 이제 물 들어놓고 빌어. 자, 을 등기해라 맨날 빌어. 근데 을이 끝끝내 이제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살짝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맛이 갔어 이제. 에이씨 모르겠다. 내가 간다 씨. 병이가 등기를 신청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계약은 누구랑 누가 했어요? 갑과 을이 했죠.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했죠. 그럼 보세요. 자, 갑발이 결했으니까 얘가 이제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죠. 얘는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제. 등기소가 야, 병 네가 왜 왔니? 각가처분 딱 때려버리면요. 오늘 국가가 그렇게 악질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에요. 이 경우에 이제 병이 내가 채권자다 증명하면 등기는 받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누가 보호되니까? 제3자가 보호되니까. 그 책에 줄 긋게요 이제. 거기 자 408페이지 자 2번 1번 그 제목 줄 읽으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 옆에 봐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 그 밑에 줄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다음에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 그럼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했어요. 신청인은 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 앞으로. 그게 포인트라고. 자, 병이 갑한테 그 물건 놔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다시 이제 대위 등기는 왜 이제 신청은 누가 했고 병이 채권자가 했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한다? 을 앞으로.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하고 요걸 이제 뺏어오는 거는 그건 자기 등기죠. 그건 대위가 아니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뜻을 아셔야 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해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자, 이제 보세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다음 이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요게 대위 등기예요. 요걸 이제 뺏어온 거는 자기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하나 또 이제 보세요. 자, 신청은 병이 했죠. 근데 이제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 이런 건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예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 요거 을이요. A한테 팔았어. 매도. 그럼 이제
A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죠? 소유권 이전기 해야죠. 자, 근데 의뢰인한테 등기를 안 해주고 버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병이 딱 가. 자, 빨리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이 신청은 받아줄까 말까요? 자, 보세요. 이제 을의 부동산이 A로 넘어가면 병한테는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죠. 이런 등기는 안 받아줘요. 뭔가 이제 병한테 유리한 게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하나만 아시면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렇게 이제 그 한 문장이 제일 이제 기본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민법 시간에 또 이것도 또 공부할 거예요. 이제 민법 시간에 그렇게 나와 이제 채권자 대위권 이런 말 나오고 이제 이어진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구분 건물인데, 자, 우리 이제 오늘 즐겨 쓰는 단어예요. 구분 건물 그럼 뭐가 있다? 아파트 이렇게 되죠. 여기 그림 보세요. 자, 아파트 101동을 이제 딱 지었어요. 이제 다 부장 끝났어요. 이제 입주했다. 그럼 보세요. 이제 101동 다 입주했어요. 그럼 요 사람들이 이제 입주했으니까 요 사람들이 요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해야죠? 건물을 처음 지었으니까 등기 만들어야지.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제. 자, 101동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크게 볼 때는 101동도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치? 그럼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지난주에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나섰어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보세요. 이제. 다 입주 끝났는데 여기서 101호, 201호, 301호 요 세 집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나머지 얘들은 하기 싫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1동 건물인데 일부는 보존 등기 하자, 하지 말자 편이 갈렸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등기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랬죠.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보세요. 그럼 101동 건물을 지어서 분양 다 끝났는데 일부는 등기하자, 하지 말자 편이 갈렸어요. 그럼 우선 여기서 이제 등기하겠다는 사람들 못하게 막으면 돼야 안 돼? 그럼 안 되죠. 그럼 문제는 이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분기할 때 할 거예요. 이제 나머지 구분 건물 얘들은 등기부를 그러면 아예 다 만들어야 돼요? 아예 안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하는 말 언제나 법은 중립을 지켜야 돼.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왜? 신청주의니까 등기는 하기 싫으면 안 할 권리도 있으니까. 근데 아예 안 만들면 1등기 기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봐요. 이제 언제나 법률은 중립을 지켜야 돼. 다 만들기도 뭐하고 안 만들기 뭐하다.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서 나머지 구분 건물은 표제부는 요 사람들이 같이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치게 줄그셔야 돼. 자, 2번 보세요. 자, 이제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신청하는 경우. 자, 줄그세요.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신청하는 경우. 그 뒤에 자, 구분 건물 소유자는 다른 구분 소유를 대위하여 줄그세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그게 표제부 등기야. 그럼 요게 이제 그럼 얘들은 이제 등기를 다 하고 나머지 건물은 적어도 뭐는 만들어라? 그렇지. 표제부는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표제부 만들어 놔야 그 건물의 외관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꼭 이렇게 나와요. 요 문장이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 OX, X. 지금 제가 나머지 구분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 불렀어요. 보존이 아니고 뭐만? 표제부만. 그거만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빈출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 붙였고. 또 이제 자, 세 번째는 이제 건물 멸실인데 이것도 좀 이제 좀 특수한 경우예요. 자, 이제 사건 하나 보세요. 자, 토지는 갑거예요. 건물은 을거예요. 토지 건물이 소유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토지는 갑거고 건물 을거.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을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 원칙은 누가 해야 돼? 원칙 을이 해야지. 소유자가 해야지. 자, 근데 하나 이제 알아놓으세요. 이제 을이요.
멸실등기는 표시등기라고 부르고요. 표시등기는 1개월의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얘는 이제 요 멸실 등기를 1개월 이내에 건물에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이제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안 할 거 아니야. 1개월 지나버렸어. 어떻게? 1개월 지나버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요, 건물 대지 소유자가 이제 대위 신청합니다. 다시 이제 건물이 멸실했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자가 얼마 이내 멸실 등기한다? 1개월 이내. 1개월 내 안 하면 누가? 이렇게 불러요. 이제 갑인데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이제 봐요. 그럼 갑이란 사람은 이제 건물에 멸실이 딱 하고 나면요,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큰 실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줄거볼게요. 3번. 자, 여기서 이제 자, 얼마 이내에 신청한다?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다음 줄거세요. 건물대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건물대지 소유자, 요게 이제 갑이야. 이제 대위에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 크게 4개 나왔어요. 첫 번째 그거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세 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에서 등기할 때. 또 건물의 멸실 등기. 요 묶어서 한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매년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어 정의 정확히 아시면 돼. 어떤 경우들인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내용들이 좀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됐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이제. 자, 3번에서 제목이 돼 있는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정보 대신에 서류?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서류인데, 원래 요 서류가요, 현재 법률에는 지금 14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 나온 건 조금 이제 단순하게 돼 있어. 이제 그 책 박스 좀 보세요. 408. 자, 박스 보세요. 첫 번째 등기 신청 정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등기 신청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용어에 쫄지 말라고. 간단하게 용어는 이제 뭐다? 등기 신청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자, 등기 원인 줄 긋고 정보 줄 긋고. 자, 또 우리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죠.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목적은 뭐예요?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이게 매매야. 그러면 거기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뭐예요? 계약서야, 계약서. 계약서. 그냥 계약서라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른다고. 그 용어 자꾸 쉽게 만들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다? 계약서. 무슨 계약서. 그 다음 이제 3번은 이제 등기 필 정보 됐고. 우리 흔히 사회에서 맨날 등기 권리증 그랬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등기 권리증이 아니고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 필 정보. 이렇게 하면 돼요. 등기 필 정보. 네 번째가 이제 인감 증명. 뭐 이렇게 한 4가지.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 나온 서류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서류 파트가 좀 문제가 좀 용어가 좀 낯설어요. 이 용어를 좀 쉽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다시 첫 번째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등기 신청서 이렇게 하면 되고, 등기 원인 정보는 여기 무슨 계약서. 세 번째 이제 등기 필 정보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감 증명. 우리 사회에서 인감 증명 되게 많이 쓰이죠. 한번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시험에 언급되는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됐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옆에 가서. 자, 409페이지 첫 번째. 자, 등기 신청 정보. 최근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서류예요. 등기 신청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거기 이제 이런 말 나와요. 1권 1신청 정보 주의다. 하나 이제 여기서 1권 1신청 정보는 무슨 뜻? 건수마다 어떻게 신청서를 따로따로 적어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원칙에 이제 1권 1신청 정보 주의다 되고. 근데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올해 좀 개정이 될 거예요. 이제 아직 개정은 이제 뭔가 하면
아직 개정이 정확히 안 됐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갑이고 갑이 사망했어요. 그 아들이 뭘 받죠? 상속. 근데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갑이 자,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서울에 있는 건물, 부산에 있는 토지, 제주도에 있는 토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요 상속받았죠.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요 한 개는 서울 거, 부산 거, 제주도 거죠. 저 따로따로 다 해야 돼요. 등기를 하나씩 하나씩.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올 9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지금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게 아직 세부사항이 안 났기 때문에 이 파트가 이제 조금 나중에 공부하실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원칙이 어디지? 원칙은 뭐다? 일권 일신청 정보 주의다 되고 그럼 이제 예외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괄 신청인데 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자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자, 보세요. 갑 소유의 토지와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갑의 거를 을이 사왔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넘긴다. 자, 그럼 이제 을은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2개 사왔죠. 신청서 원칙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근데 보세요. 어차피 갑 소유의 토지 건물을 2개 샀는데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때 이제 한 개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어요. 이걸 일괄 신청 그래요. 이제 예외 조항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만 아시면 돼. 일괄 신청이 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양거로 2번 신청 관인 넣어놨네. 자, 볼게요. 자, 다시 이제 볼게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가 체결했는데 이런 것도 보세요.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그 문제가 보세요.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매도인, 매수인이 많아. 그럼 이제 문제가요. 등기 신청서가 매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문제가 이제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서류가 되게 많아요. 신청서가 지금. 근데 이거 신청서가 이제 한 4장쯤 돼요. 그럼 이거 빠트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혹시 이런 거 봤어요? 그럼 이제 앞장을 절반 접어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 도장을 딱 찍어놔요. 이렇게 이제. 이걸 간인 그래요. 또 이제 보세요. 자, 글씨를 쓰는데 글자가 틀렸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글자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를 이제 요렇게 지우고 가운데 도장 딱 찍어 놓죠. 요거는 뭐라 불러요? 요건 정정인 그래. 간인과 정정인이에요. 간인은 뭔가 하면 사이간자야. 사이에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문제는 봐요, 이제.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수인과 수인이에요. 첫 번째 이제 그럼 신청서 요 간인은 누가예요? 간인은 그중 1인이 하면 돼. 법에는 그중 1인인데 각각 1인이에요. 권리자나 의무자나 따로따로 하나씩 찍어야 되고. 또 이제 이건 정정인이죠? 정정인은 전원이 다 찍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보세요. 그럼 권리자, 의무자 합쳐 100명이야. 여기다가 100개 찍을 수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새로 써도 되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한 2개 찍고요. 따로 하나 만들어. 서류로 나머지 100개 다 찍어야 돼. 이렇게 이제. 오늘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우리 시험에 예전에 빈출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오늘 제목만 아시면 돼. 간인이 뭔지 정정인이 뭔지. 간인은 요거 이제 사이간자 사이에 찍었다 그 말이고. 글자 정정할 때는 뭘 찍는다? 정정인 이렇게 이제 되고. 자, 그다음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파트가 이제 즐겨 뜨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올해 좀 제가 이제 한 올해 지금 법률은 바뀌었고요. 아직 규칙이 이제 안 바뀌었어요. 규칙에서 이제 개정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 개정되면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자, 그다음 이제 이제 또 올려보세요. 신경 쓰지 말고 신청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럼 신청서에 제일 먼저 이제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는 적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디 있는 토지인지 어디 있는 건물인지 알려줘야 되겠지.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표시. 그럼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하죠. 등기 목적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 적어줘야 돼요. 또 등기 원인도 적어야 되겠지. 그렇게 따져보는 거야, 그냥 뭐가 중요한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신청인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적어줘야죠. 그러면 갑과 을에 이제 뭐 적어야 돼? 성명, 주소와 주민번호 적어주겠지. 이제 이렇게 신청에 관한 거. 그다음 또 이제 등기필 정보 적어주고. 그다음 이제 뭐 신청서 제출 연월일, 뭐 관할 등록 표시 쭉 적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사항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자, 410페이지. 자, 410페이지 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거가 있어요. 이제 신청 양식대 있죠. 요게 이제 뭔가 하면요. 요게 현재 소유권 보존기 할 때, 이전기 할 때 신청 양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씩 볼게. 일단 꼭대기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꼭대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돼 있고 매매라고 싹 쓰여 있죠. 이렇게 이제. 요게 다 지금 정해져 있어요. 양식 자체가 이렇게 이제 됐고. 자, 첫 번째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부동산 표시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줄 그세요. 이제 부동산의 표시. 그래서 뭐니까 이제 자, 첫 번째 일동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고 밑에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대지권 표시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뭔가 하면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이제. 그러면 아파트 이제 자, 101호만 산 거예요? 토지지분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샀죠? 그걸 이제 다 적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됐고. 첫 번째, 요게 묶어서 이제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매도인, 매수인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 적어야죠, 이제. 밑에 보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자, 등기 원인 돼 있고, 등기 원인은 여기 매매. 등기 목적은 뭐다? 여기가 소유권 이전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의무자와 권리자. 보세요, 이제. 의무자, 권리자와 있죠? 자,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매매니까 매도인 있지. 권리자가 누구예요? 매수인 있지. 이제 권리자 의무자 뭐 적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요게 이제 신청서 앞면이 앞면. 그 다음 이제 뒷면 넘어갈게요. 자, 뒷면 딱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냐. 자, 보세요.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 여기. 자, 고개 드시고. 제목이요. 보세요. 시가 표준액 및 채권 매입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아파트 하나 샀죠. 지금 301호를 샀는데, 내가요. 세금 얼마 낼지 알아야 몰라요. 채권 매입 얼마 낼지 알아 몰라. 괜찮아.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보세요, 이제. 등기하는 날이요. 오전에 이렇게 하세요, 이제. 먼저, 구청 먼저 가세요. 구청 민원실 딱 가면요. 계약서 보여주면요. 세금 얼마 내세요?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세금 내는 거 이거 몰라도 된다, 그 말이야. 취득세가 다 알려주니까. 달라는 거 미리 주고, 영수증 꼭 가지고 가야 돼. 자, 하나 냈어, 이제 세금. 그 다음에 이제 구청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가야지. 등소 딱 가면요. 민원실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 등기 수수료 얼마 내세요? 알려줘요. 수수료 얼마 내는지 알아 몰라? 몰라도 돼. 그럼 다 알려줘. 돈 내는 거는. 수수료 얼마 내라. 수수료 내고. 영수증 가지고. 그리고 이제 등기하러 가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자, 그 다음 보세요. 요 끝에 가서 이제 자, 좀 가운데 좀 빼고 여기 첨부 서류돼 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옛날 서류는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첨부 서면이. 왠가 하면 등기에 따라서 내는 서류가 같아 달라요. 달라요. 옛날에는 여기 빈칸이었어요. 지금은 다 적어놨어요. 뭘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아파트 사고 팔았죠. 제일 먼저 자, 매매계약서 제출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매매계약서 하라. 그럼 이제 취득록세 미리 내야죠. 구청에 아까 냈죠. 그 영수증 내줘야 돼. 취득세 확인서 요거에 그거에 영수증 이렇게 내고. 또 이제 등기 수수료 미리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내야 돼 이제. 요렇게 이제 수수료 미리 내고 확인서, 영수증. 영수증 안 가져가면 등기 안 해줘요. 받아와야 돼 다. 그다음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팔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토지장 등본 제출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자, 근데 토지장 등본은 여기는 2통이 필요해요. 왜 2통 필요할까요? 토지대장인데? 자, 앞장 가보세요.
앞에 페이지? 앞에 페이지. 410 페이지, 410. 여기 봐요, 이제. 뭐라? 내 걸 또 잘못 옮겨놨네? 밑에 있다. 이제 밑에 보세요. 밑에 보니까, 여기. 자, 대지권 표시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아파트 부지가 두 필지예요. 서초동 100번지와 101번지. 두 필지니까 토지대장은 두 통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1필지라면 한 통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두 통이야, 이제. 토지장이 두 통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101호 사고 팔았죠? 101호니까 이제 그 다음 그거 떼와야지. 집합 건축물 대장 떼와야지. 떼와야 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등록표 초본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또 각 한 통 돼 있네. 이거 왜 각 한 통일까요? 주민등록 초본.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권리자 거 하나, 의무자 거 하나. 둘 다 확인해야 돼, 이제. 그래서 각 한 통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 한 통.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필요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이거 공부할 거예요. 뭔가 한번 봐요, 이제. 갑과 을이요. 중개사무소 계약을 딱 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신고하면 이제 또 신고 필증도 이제 등기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 필증 한 통. 그다음 이제 인감증명 한 통. 자, 또 하나 이제 인감증명 한 통이죠. 인감은 왜 한 통 필요할까요? 저 누구 걸까요? 권리자 거, 의무자 거.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거. 자, 이제 법의 어떤 원리를 알아야 돼. 등기 의무자. 자, 보세요. 우리가 등기할 때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있죠. 그럼 이제 뭔가 하면 등기 권리자는요,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죠.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등기 의무자는 권리를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국가는 권리자를 보호해야 돼, 의무자를 보호해야 돼? 의무자를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의무자 인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때 이제 매도니까 이제 곧 떼와야 돼. 매도용 인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명칭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요런 서류가 지금 현재요. 인쇄가 딱 돼 있어요. 옛날엔 빈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2014년 1월 2일 요게 이제 신청서 제출 연월일 이렇게 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원, 지방법원 등기구 기준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요게 양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자,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셀프 등기 해보세요. 할만해요. 안 어려워. 쫄지 마. 뭐 말만 하면 쫄아. 자, 근데 무슨 이제 요게 제가 셀프 등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뭔가 하면 옛날에는 서류가 한 가지였어요. 양식이. 그러니까 한 가지니까 소유권 등기할 때랑 전세권 등기할 때랑 쓰는 방법이 같아 달라요. 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보세요. 대법원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등기 신청서 양식이 있고요. 자, 나중에 피셔서 오세요. 양식이 딱 돼 있고, 양식을 클릭을 딱 하면요, 신청서 서류가 190까지가 딱 떠요. 190까지가. 이게 좋은 거예요. 190인데 보세요. 190인데 요걸 다시 클릭을 해보면요, 나눠져 있어요. 이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다 틀리겠죠. 또요, 소유권 이전인데요,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이 이제 이게 줄이잖아, 안 거죠. 자, 보세요. 상속도 있고 뭐 유증도 있고 매매도 있겠죠. 요거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놨어요. 다. 또 이제 매매예요. 자, 매매인데 그럼 매매도 한번 보세요. 이제 매매에서도 이게 이제 단독주택일 때, 단독주택, 아파트일 때, 토지일 때 쓴 내용이 같아 달라요. 이걸 따로 다 만들어 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뭔가 하면요, 아파트를 사고 팔았을 때 쓴 양식이에요. 단독주택은 또 이거 클릭해보면 또 달라. 서류 내용이 또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쓰인 대로 따라가면 돼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서류를 이제 뽑아 볼 거 아니에요. 클릭해서 이제 인쇄를 딱 누르면요, 서류가 7장이 쫙 나와요.
7장이. 첫 장은 샘플, 요게 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은 빈 종이. 5장은 설명이에요. 자, 표시는 뭐라고 쓰고, 뭐 목적은 뭐라고 쓰고, 다 쓰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 따라서 그냥 적어주면 끝나요, 이렇게 이제.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셀프 등기 하시라고 그러면 또 그러세요. 법무사는 뭐 먹고 살라고. 별 걱정을 다 해. 등기 수수료 꽤 비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 듣고 나면 뭐 그 외에 셀프 등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그 서류가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해서 오늘 서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됐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뒷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